첫 번째 10미닛 시리즈인 처음 배우는 점프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첫 번째 동영상에서 배운 점프의 모델링 타입에 대한 것입니다. 점프의 모델링 타입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점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더라도 잘못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컬럼에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입력된 데이터에 첫 번째 컬럼에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 두 번째 컬럼에는 혈액형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에는 학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있는 컬럼 패널을 보시면 그 컬럼 패널에 모두 3가지 유형의 모델링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 직각사각형의 모양은 연속형이라고 했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명목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막대 그래프는 순서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3가지 유형의 모델링 타입이 있는데요. 자, 이 모델링 타입을 가지고 분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석을 하기 전에 지금 입력한 이 데이터에 보시면 컬럼 1부터 컬럼 3까지 각 열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각 열의 이름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열의 헤더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컬럼에는 번호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넘버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두 번째 컬럼에는 혈액형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 컬럼에 헤더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도 우리가 학점이라고 했는데 역시 클릭을 하고 GPA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의 각 열에 이렇게 열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앞으로 하나씩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델링 타입이 실제 점프를 이용해서 분석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에 사용할 샘플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점프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헬프 메뉴에 샘플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용한 것이 바로 B 클래스 패밀리인데요. 자, 이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세 번째 컬럼부터 age, sex, 그리고 height, weight가 있습니다. 자, 이 4개 열을 가지고 분석을 할 텐데요. 이 4개 열에 대한 모델링 타입이 좌측에 있는 컬럼 패널에 나와 있습니다. age 같은 경우에는 오디널로 표시가 되어 있고, sex는 노미널, 그리고 height, weight는 컨티뉴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에 따른 키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노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노바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Analyze 메뉴에 Fit Y by X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Fit Y by X를 선택을 하고 Y 리스판스에다가 Height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X 팩터에다가 Age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연후에 오른쪽에 있는 OK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나이별로 점들이 표시가 됩니다. 즉 관측한 값들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One Way Analysis에 빨간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빨간 사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서브적인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메뉴 중에서 빈스 아노바를 선택합니다. 자, 이 메뉴를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결과물이 바로 분사 분석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점프는 갖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age라고 하는 것의 모델링 타입이 오디널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 age라고 하는 컬럼은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컬럼입니다. 그럼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컬럼은 우리가 컨티뉴어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티뉴어스로 바꿔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타입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모델링 타입을 변경하는 것은 이 age 앞에 있는 아이콘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컨티뉴어스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할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fit y by x라고 하는 메뉴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Analyze 메뉴에 fit y by x를 선택을 하면 다시 똑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조금 전에 선택했던 그 두 개 컬럼을 다시 선택을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리콜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콜 버튼을 누르게 되면 Y에는 height, 그리고 X에는 age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상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고, 이 레포트 창의 타이틀도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앞서서 분석한 레포트 창의 타이틀은 One Way Analy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Bible F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보신 것처럼 메뉴의 구조가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age라고 하는 것을 연속형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반응 변수 height 역시 연속형이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다 연속형인 경우에는 상관 분석이나 혹은 회귀 분석 같은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풋과 아웃풋에 해당하는 컬럼의 모델링 타입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해서 그걸 토대로 분석 기법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fit line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회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이지만 이 age라고 하는 데이터의 모델링 타입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점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점프에서는 이 모델링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모델링 타입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모델링 타입을 변경해서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fit y by x 말고 그 다른 분석 메뉴를 통해서 이 모델링 타입이 분석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그 fit y by x만큼 흔하게 사용하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fit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fit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Analyze 메뉴에 fit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대화 상자의 중앙 위쪽에 보시면 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분석을 할 때 Y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이곳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좌측에 있는 여러 개 열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height라고 하는 것을 Y에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personality라고 하는 곳에 standard rescue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즉, 반응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height 대신에 다른 변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height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remove를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여기 sex가 있는데 이 sex의 지금 현재 모델링 타입은 노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sex를 선택을 하고 자, Y에 클릭하게 되면 자, 오른쪽에 있는 퍼스널리티 쪽에 있는 이 콤보 상자의 내용이 아까와는 다르게 노미널 로지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 변수의 타입이 연속형이냐 아니면 명복형이냐 이런 유형에 따라서 분석 기법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점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입력한 데이터의 모델링 타입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점프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막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점프에서의 모델링 타입에 대한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자, 이쯤 하면 일단 모델링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모델링 타입을 이용해서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